안녕하세요. 성장 관점의 최정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해요. 공부도 따라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또는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보고, 선생님도 붙여보고, 숙제도 옆에 붙어서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는 점점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경계선 지능과 ADHD가 아이의 어려움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인도 해결 방법도 다르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계선 지능과 ADHD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부모님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계선 지능과 ADHD가 겹치는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두 증상이 공존하거나 각각의 유사한 외형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ADHD 모두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원인은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이해와 기억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ADHD는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의 질과 효율이 떨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학습적 좌절감을 반복하면서 자신감 부족과 무기력감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점점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이를 도우려는 과정에서 압박감이나 미디어 노출이 강화되는 경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이 핵심 증상이지만 경계선 지능 아이들 또한 학습이 어려워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주의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과 ADH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두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정의, 진단 기준, 발달 이력,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IQ 71에서 84 사이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이는 학습의 속도와 이해력 면에서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요.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불리는 ADHD는 시각적, 청각적 주의력 부족과 함께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특징입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은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과 조절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ADHD의 진단은 주의력 결핍과 행동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대개 발달 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 늦었거나 대근육 발달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초기부터 꾸준히 관찰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발달 과정 자체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주의력 결핍과 같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학습과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경계선 지능은 주로 인지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통해 학습과 이해 과정이 느려집니다. 반면 ADHD는 주로 전두엽의 주의력 조절 기능이 약화된 결과로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 다른 종류의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과 ADHD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각각의 상태에 맞는 주요 지원 방법입니다. 먼저 두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과 ADHD가 겹쳐 보이지만 각각의 증상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단순히 진단명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을 넘어 아이가 가진 문제의 세밀한 방향성을 잡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해석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ADHD 증상 중에서도 시각적 주의력이 약한지, 청각적 주의력이 약한지, 혹은 과잉 행동성이 강한지, 주의력 전환은 어떤지,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개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석 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의 강점을 발굴하면 학습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업적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수영이나 베이킹 등에서 꽤 멋진 성과를 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아낸 아이들은 성취감과 적절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언어적 자극이 부족했다거나 아이의 역량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학습을 강조했다면 아이의 학업적 자신감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요. 정기적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게 참 도움이 됩니다. ADHD 아이들에게는 전두엽 두뇌 훈련이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는 인지 능력을 키우거나 학습 동기부여와 정서적 지원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전문가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단순히 지능 지수의 상승이나 학업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ADHD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의 매력을 찾고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성장 관점에 최정하였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아이의 성장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